안녕하세요. 동남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영어교사 이혜가입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잘 보내셨나요? 무슨 방학을 하자마자 개학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아쉽죠. 게다가 오늘은 개학날인 동시에 또 온라인 수업을 바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여러분 공부하기 되게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느 때랑은 참 다르게 이번 방학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기도 참 어려웠고 또 비까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외출조차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집에서 휴대폰, 컴퓨터, TV를 껴안고 낮과 밤이 막 바뀌어가면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눈에 선한데요. 사실 선생님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이 벌써 개학날이고 이제 고1도 2학기에 접어든 거예요. 9월에는 막 추석 연휴도 있고 또 영어 듣기 수행평가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금방 중간고사를 볼 거고 금방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기말고사 오면 학년 말이 돼서 여러분이 고1을 벌써 다 끝마치고 고2가 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빨리 지나간단 말이야. 그쵸? 아마 1학기 때 중간고사 보고 나면 다음 시험 진짜 잘 봐야지. 혹은 또 기말고사 보고 나서도 아는 건데 틀렸어. 이런 것들 좀 자기가 후회됐고 또 부족했던 점이라든지 아쉬웠던 점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2학기에는 조금 이런 거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일찍 시험 공부를 시작을 하시고 좀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좀 투자를 하시면 분명 성적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시험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영어 교과서 6과, 7과, 8과가 될 거고요.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6과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6과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예나's trek from Peru. 그쵸? 제목을 보니까 예나라는 친구의 이야기야. 근데 이 예나라는 애가 어디에서? in Peru, 페루라는 나라에 갔어요. 며칠 동안 2 weeks, 2주 동안이죠. 그러니까 예나가 페루에서 보낸 2주 동안의 이야기를 쓴 글입니다. 일종의 여행을 간 거니까 기행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배웠던 거가 기억이 나는데 국어 시간에 기행문을 읽으면 꼭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해줬어. 기행문의 3요소는 뭐냐 이렇게. 여러분 뭐죠? 네, 선생님 기억에는 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정, 견문, 감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영어도 똑같거든요. 여정이라 하면 여행의 시간에 따라서 어디를 방문해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여행 노정 같은 걸 말하는 거고 또 견문이라 하면 당연히 여행지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고 당연히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배운 점, 어떤 느낌, 나의 감정의 변화 또 배운 점, 깨달은 점 이런 것들이 감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어 텍스트에서도 여러분이 예나가 페루에서 2주를 보내면서 어떠한 시간 순서대로 어디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활동을 하고 뭘 보고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예나의 감정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나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찾아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그쵸?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시면 훨씬 쉽게 파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6화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글을 좀 체크를 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얘들아 사실 선생님이 페루를 가본 적이 없어. 페루가 어디 있는지는 아니? 페루는 자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나라야. 어디가 우리나라니? 여기요. 대한민국 써있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인데 페루는 여기 있어. 그쵸? 되게 지도에서는 별로 거리가 안 돼 보이지만 이 페루는 이 남아메리카에 있어요. South America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잖아. 동북아시아에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페루까지 가려면 이 예나는 어떻게 가냐면 여기 미국에 있는 LA에서 비행기를 내려서 갈아타요. 그래서 페루로 가는 항공을 갈아탑니다. 직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3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 32시간이라고 하면 하루를 쓰고도 8시간을 더 가야 되는 거야. 비행기 안에서. 엄청 답답하고 굉장히 먼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아직 페루를 갈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본 적도 없고 당연히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고 가서 생활을 하려면 돈도 되게 많이 들어요, 여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보다는 치안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여자가 혼자 여행하기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대학을 가면 가면 되게 볼 것이 많은 곳이에요. 예전에 보니까 TV에서 꽃보다 청춘인가? 남자 3명 나와가지고 페루 방문하는 여행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 방학 같은 거 기니까 그때 이용해서 나중에 코로나가 다 잠잠해져야겠지만 그땐 꼭 페루를 한번 방문해서 선생님한테 좀 알려줘라. 나도 언젠간 가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페루에 대한 나도 책이라든지 영상 TV 이런 데서 보거나 주변 친구들 갔다 온 사람들한테 들은 게 전부라서 내가 뭘 얘기를 해줄 게 별로 없네. 나도 사전 지식이 별로 없어서 같이 공부하는 기분으로 볼 거예요. 아무튼 페루의 위치는 여기 남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에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은 좀 알아야겠지. 그런데 여기 잘 봐봐. 이게 지금 남아메리카거든요. 여러분 축구 유명한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 브라질도 있고, 그치? 브라질 땅덩이 큰 거 보이세요? 이만큼이 다 브라질이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우루과이도 되게 잘하지 않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잘하지? 여기 파라과이도 있고 좀 아는 나라 있네. 그리고 여기 베네수엘라는 미인이 되게 많대, 그죠? 여기 콜롬비아 커피가 유명하죠. 이런 나라들 되게 많은데 페루가 바로 요만큼 여기에 있습니다. 페루에 대한 위치 정도는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교과서 속에 있는 페루에 관련된 지명들이 나와요. 또 페루에 관련된 어떤 약간의 지식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외울 필요 없어요. 텍스트를 가지고 이해만 하시면 되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나중에 본문 다 읽고 나서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 준 거 한 번 더 따로 써놓거나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약간 개요가 잡히거든요. 보세요. 자, 먼저 이 페루라는 나라를 볼게 얘들아. 페루라는 나라는 여기 써 있습니다. A country in South America. 방금 보여준 것처럼 South가 남쪽이잖아. 남아메리카에 있는 한 나라예요. 이해되셨죠? 요게 페루의 국기야. 그쵸? 그런데 capital, 이 capital이 뭐냐면 수도라는 뜻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잖아. 페루의 수도는 어디게? 네, 리마입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별로 세계사를 안 좋아해서. 자, 페루의 지금의 수도는 리마라는 도시가 있어요. 다음, language, 언어죠. 페루는 언어를 쓰는 주 언어가 뭐냐면 Spanish, 스페인어야. 에스파뇰라고도 하죠. 물론 페루에는 스페인어 말고도 이 현지 언어들이 몇 가지 쓰는 곳도 있는데 주 언어는 스페인어예요. 여러분 그 스페인어가 전 세계에서 쓰는 인구가 2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쓰는 나라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스페니쉬가 통하는 나라라는 거. 현재 페루에 대한 이야기였고 잉카 제국이라고 들어봤어요? 잉카 엠파이어. 엠파이어가 제국이란 뜻이야. 잉카 제국. 잉카 제국은 페루의 어떤 일부 지역에 만들어진 제국의 이름이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잖아. 그럼 선생님 신라를 예를 들어볼게. 그럼 신라 지역은 지금의 우리나라 땅에서 경상도 지역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 신라 제국 같은 게 바로 잉카 제국 같은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신라에서의 그 수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잉카 제국에서의 수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똑같은 거야. 그리고 신라는 어쨌건 그 당시에 멸망을 해서 그 다음 삼국시대가 끝나고 나서 물론 통일신라도 있었지만 끝나고 나서 또 조선도 있었고 조선시대 끝나고 나서 대한제국도 있고 현재 대한민국까지 오기까지 여러 이렇게 제국들이 멸망하고 다시 생성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잉카 제국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 잉카 제국은 1438년에 시작돼서 1533년까지 한 100년 정도가 지속이 됐던 제국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 잉카 제국의 캐피털이라고 하면 쿠스코란 도시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 도시는 존재해. 그래서 쿠스코가 바로 잉카 제국의 캐피털이었다. 지금의 페루의 수도는 리마인 거죠.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지. 여러분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신라시대의 문화나 유적 같은 걸 공부하기 위해서 경주로 갔었어. 신라시대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문명을 알 수 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적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일제 침략 때문에 되게 많이 우리나라도 불타고 이래서 복구한 것도 있고 그 당시 게 남아있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야. 이 잉카 제국도 이 쿠스코란 도시를 가면 잉카 제국의 문명들이 남아있겠지.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지금은 페루란 나라가 있어. 이 페루란 나라는 남미 쪽에 있는 나라야. 페루의 수도는 리마라는 수도야.
그런데 페루의 한 일부 지역이 마치 우리나라의 신라처럼 일부 지역을 과거에 1438년부터 1533년까지, 그러니까 15세기부터 16세기 정도까지 한 100년가량을 잉카 제국이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어. 그 지역의 수도가 쿠스코였기 때문에 지금은 쿠스코란 도시에 가보면 그 잉카 제국의 문명이나 유적지 같은 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쿠스코란 도시는 페루의 남동부에 있고 얘는 되게 유명한 페루 하면 떠오르는 그 문화유산이 있거든요. 바로 마추픽추라는 곳이 있어요. 이 마추픽추는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곳이야. 선생님도 아직 안 가봤는데 페루 하면 떠오르고 페루 하면 무조건 가는 곳이고 심지어 페루의 고등학생들은 마추픽추로 수학여행을 간대. 그리고 이 쿠스코란 도시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안데스 산맥의 해발 3,600m 위에 있기 때문에 고산지대야. 여기에 고산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가면 고산병 걸릴 수가 있대. 그 정도로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쿠스코란 도시가. 자, 그리고 이제 쿠스코에 가보면 삭사이후만이라는 어떤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이 삭사이후만이 뭐냐면 그 페루의 잉카 제국의 수도인 페루 쿠스코시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성체예요. 외세의 침입 같은 걸 막기 위한 그런 성체 같은 게 삭사이후만이거든요. 남한산성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 예나가 피삭도 가. 피삭은 Peruvian Village. village야. village가 뭐니? 마을이거든. Peruvian 하면 페루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루의 한 마을 이름이 피삭이라는 곳인데 얘가 어디에 있냐면 그 Sacred Valley라는 곳에 있어요. 이 밸리가 계곡이거든. sacred 하면 원래 성스러운, 신성한이란 뜻이긴 한데 이렇게 대문자로 쓴 거 보니까 고유명사처럼 이름처럼 불리워지는 거야. 그래서 Sacred Valley of the Inca. 잉카의 성스러운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페루의 한 마을 이름인 피삭도 방문을 해. Sacred Valley가 뭐냐면 요거를 다른 말로 우르밤바 밸리라고도 해요. 같은 거야, 이름은. 이 Sacred Valley, 성스러운 계곡은 우르밤바 밸리라고도 하는데 얘는 안데스 산맥에 있는 계곡이에요. 이 쿠스코의 북쪽에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후이로라는 곳도 가. 근데 후이로는 뭐냐면 small town이야. 타운은 뭐냐면 되게 작은 마을이거든. 마추픽추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있는 작은 마을이야. 그래서 여기는 관광객도 되게 많이 몰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일요일하고 월요일하고 화요일인가? 일화목인가? 이 요일마다 장도 열린대. 그래서 그때는 막 주변에 현지인들이 막 장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장을 나오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객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마추픽추로 가는 곳에 지나가게 되는 작은 마을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마추픽추, 바로 페루에 있는 잉카 문명의 고대 요새 도시로서 산 위에 마을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되게 가설이 진짜 많아. 근데 사실 이 페루가 스페인어를 쓰게 된 게 뭐냐면 스페인의 공격을 받아서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스페인어를 쓰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그런데 이 스페인 사람들이 마추픽추라는 이 도시는 저 위에 산 위에다가 지은 거야.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귀찮은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갔대. 그래서 마추픽추에 있는 그 당시 잉카 제국의 시대에 만들었던 그 유적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보존이 되어 있다라고는 하는 가설도 있고 또 스페인 사람들이 너무 높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찾지 못해서 훼손되지 않은 채로 그 당시 잉카 제국의 문명이 그대로 남아있는 요새 도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마추픽추라는 곳을 발견한 사람이 독일 사람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발견 당시에 이렇게 막 유골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나왔던 유골의 80% 이상이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이 되게 많은데 이 마추픽추 제가 알기로는 그 인간을 바치는 거야. 살아있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인간 공양이라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풍습상 인간 제물이었다란 말도 있고 또는 얘네가 스페인의 공격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아무래도 힘이 없고 느린 아이들이라든지 여자들을 데리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이 여자나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생매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진짜인지는 알 수 없는 재밌는 게 되게 많아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세계사라든지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마추픽추 가려고 그러면 기차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한 왕복이 한 2만 원 정도에서 2만 5천 원 정도 한대요. 근데 되게 그 페루 물가에 비해서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 얘들아. 볼게.
요 단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지? archaeology. 자, archaeology. 보통 이렇게 logy 이렇게 끝나면 학을 말해, 학. 무슨 학이냐면 학문할 때 그 학문 있지, 학. 경영학, 뭐 철학 이렇게 할 때 학문을 말하는데 archaeology 하면 고고학이에요. 고고학이 뭐냐면 다 이거야. study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building, 건물, 건축물을 공부하고 graves, 무덤도 공부하고 tool, 도구, other objects, 다른 물건들을 공부를 하는 학문을 archaeology라고 해. 그런데 고고학이잖아. 언제적 거겠어? in the past.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건축물, 무덤, 또 도구,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라든지 어떤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 같은 것들을 파내서 발굴해서 공부하는 학문을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 공부할까? 당연히 in order to learn about their culture and society. 그 옛날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archaeology란 단어 꼭 아셔야 되고요. 여기 참고로 archaeologist 하면 얘는 ist 하면 사람이죠. 그래서 archaeologist 하면 고고학자란 뜻이 돼요. archaeological 하면 고고학의라는 형용사가 되고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자주 나오는 단어기도 하고요. 수능에서 또 이 페루에서의 예나의 이주라는 이 글을 읽으려면 조금은 아셔야 되는 단어라서 추가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교과서 111페이지를 펴시고요.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제목, Yena's Tours in Peru. 자, 제목을 읽으면 다 나와 얘들아. 어디에서? In Peru, 페루에서의 누구의? Yena's. 자, apostrophe s 하면 뭐뭐의라는 소유격이잖아요. 그래서 예나의 2 weeks, 2주. 그러니까 예나가 페루에서 2주 동안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거기서 있었던 일을 기행문 형식으로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I는 누굴까? 그쵸. I가 바로 예나를 말하는 거야, 얘들아. 자, 계속 보겠습니다. Last summer, 지난 여름, 작년 여름에 I learned about the Inca project in Peru까지 끊으세요. 지난 여름, 작년 여름에 나는 learned about, 뭐뭇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뭐뭇에 대해서 배웠다. About the Inca project, 인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 In Peru, 페루에서의. 지난 여름에 페루에서 있는 인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알게 됐냐면 while I was researching까지 끊으시면 돼요. 자, while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research의 뜻은 조사하다라는 뜻이죠. 내가 조사하면서, 조사하는 동안에 여기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만큼이 바로 내가 조사하던 것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야. How, 어떻게 하면 내가 could spend 시간을 보내다 뜻이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를 researching, 조사하면서. 무슨 시간? My summer vacation, 나의 여름방학을. vacation, 휴가, 방학이란 뜻이죠. 근데 어떤 식으로? in a meaningful way, meaningful 하면 의미 있는, 유의미한. way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in a meaningful way, 유의미한 방법으로 되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my summer vacation, 나의 여름방학을 could spend, 보낼 수 있을까를 while I was researching, 내가 조사하는 동안에 조사하면서 지난 여름에 I learned about the Inca project in Peru, 페루에서의 인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얘가 인카 프로젝트를 가게 된 계기가 나오는 부분이야. 그쵸? 그러니까 how, 어떻게라는 의문사가 나와 있지. how, 의문사야. 의문사는 how, when, why, 뭐 what, who 이런 걸 의문사라고 하죠. 자, 의문사 갖고 I가 주어로 쓰였습니다. could spend, 동사이겠죠?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대로 쓰는 거야. 간접 의문문. 얘를 how could I spend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간접 의문문일 때에는 how I could spend 이렇게 어순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여름방학 동안에 페루에 간 것 같아. 이 주에 보건데 The goal of the project. 여기 네모 하나 칠게. The project. 자, 정관사 더를 썼다라는 건 앞에서 언급이 됐거나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과 듣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지만 더를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The Inca Project란 말이 이미 언급이 됐잖아. 그래서 The Project 하면 그 인카 프로젝트라고 알 수 있죠.
그 인카 프로젝트의 goal은 자, goal, objective, aim, target 우리 앞에 과에서 배웠습니다. 목표란 뜻이죠. 그러니까 the goal of the project 그 페루에서의 인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하고 the goal이 주어가 되는 거야. 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라는 거야. 자, to preserve 하는 겁니다. 자, preserve란 단어 아셔야 돼요. preserve란 단어 뜻이 뭐냐면 보존하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유지하다란 단어거든요. 얘는 conserve란 단어가 있어. 뭐 쉽게 생각하면 save 하는 거지. 얘는 preserve an Inca archaeological site in Peru. 자, archaeological 하면 고고학의란 단어 뜻이라고 선생님이 앞에 설명을 미리 하고 들어갔죠. 어려운 단어야. site는 유적. 그죠? in Peru, 페루에. preserve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죠. 무엇을 preserve, 보존하는 거니? Inca archaeological site in Peru. 페루에 있는 잉카 제국의 고고학적 유적지. 즉, 그 프로젝트의 목표는 페루에 있는 잉카의 고고학 유적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야.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decided. 자, decide to 하면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그다음 여기 수거 또 있어요. participate in 하면 어디에 참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참가하다 해서 얘는 take part in 이란 뜻도 돼요. take part in하고 같은 거야. 어디 참가하다. The project. 더 프로젝트가 뭐야? 페루의 잉카 프로젝트겠죠? 여기까지 끊으면 I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나는 그 프로젝트에 참가해보기로 결심을 한 거죠. 자, 뒤에 sense가 나와 있어요, 얘들아. 이 sense. 자, 이 sense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을 할 건데 적어놓고 가세요. sense는 뭐뭐 이래로, 뭐뭐 이후로 쭉 이란 뜻이야. Since my childhood, 내 어린 시절 이후로 나는 포천에 살았습니다. I have lived in 포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뜻은 뭐가 있냐면 얘는 because 의미가 있어. 뒤에 이유가 나와서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ince의 뜻은 뭐냐면 두 번째 뜻 because 의미로 쓰였다는 거. 그래서 뭐뭐 때문에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항상 나올 때마다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it. 하고 대명사가 나오잖아. 가리키는 게 뭔지 찾아야 그 글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올 때마다 이 it이 가리키는 게 뭐지? 하고 꼭 찾으셔야 돼요. 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칭어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지칭어 추론이지. 지칭어가 가리키는 게 뭔지 추론하는 거야. 할 때는 it 하면 얘는 그것은이란 뜻이잖아. 그것. 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단수 명사를 가리킬 거야. 단수 명사 중에 찾는다. 또 they가 가리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건 그것들이란 뜻이잖아. 그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앞에 언급된 것 중에 복수명사를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t은 반드시 앞에 가리킨 명사 중에 단수인 걸 찾으면 된다. 물론 사람은 안 되겠지. it은 그것, 사물만 지칭할 수 있다는 거. 자, 그것이 would give, 줄 거기 때문에, 줄 것 같아서 me, 나에게 an opportunity, 기회라는 뜻으로 chance의 의미인 거예요. 그것이 me, 나에게 기회를 줄 것 같기 때문에 자, 무엇 할 수 있는 기회냐면 to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수거가 있어요, 얘들아. 무슨 수거가 있냐면 여기에 both A, travel이 A야, and take part in, 얘가 바로 B가 되는 거예요. 자, both A and B의 뜻이 뭐니? A와 B 둘 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 이 A와 B의 형태는 같아야 돼. 즉, both 다음에 A가 ing면 B도 ing고, both 다음에 A가 뭐 동사 원형이면 B도 동사 원형인 거야. 이런 식으로 A와 B의 형태를 맞춰주는 거, 우리가 이런 걸 병렬구조라고 해. M들을 기점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both A and B, 즉 travel과 take part in 둘 다라는 뜻이 되겠죠. 선생님 take part in 아까 알려줬지. participate in하고 같은 뜻으로 참가하다는 뜻이라고. 그죠? 그러면 어디에 참가해? A real, 진짜, 실제의라는 뜻이 되겠죠? archaeological 하면 고고학의, 고고학적인 이란 뜻이겠지. 그 옆에 dig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dig이란 단어는 적어 놓으세요. 자, dig은 먼저 동사로 쓰이면 파다, 땅 같은 거 파는 거, 발굴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얘는 dig 자체가 명사로 쓰여서 발굴이란 뜻도 있어.
발굴 뭐 하는 건지 알지? 땅을 파서 뭔가를 찾아내는 거를 발굴이라고 하잖아. 동의 하나 적어주세요. excavation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excavation 하면 얘가 발굴이라는 조금 어렵지만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앞에 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요 명사형으로 쓰인 거야. 발굴이란 명사형으로 디기. 자, 따라오세요. I decided to participate in a project까지 끊고 나는 결심했어. participate in the project. 그 인카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로 결심을 했다. 왜 참가하기로 했냐면 since it would give me an opportunity to both travel and take part in a real archaeological dig. 그것이 나에게 travel, 여행도 하고 real archaeological dig, 실제 고고학적 발굴 작업에 take part in, 참가할 수 있는 opportunity,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I decided to participate in project. 나는 그 인카 프로젝트에 방학 동안에 참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인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된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여행도 하고 두 번째, 실제 잉카 문명의 유적지 이런 발굴 작업에도 내가 동참할 수 있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가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 얘들아? 그것이 나에게 이런 여행도 하고 발굴 작업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준댔어. 그게 뭐야? 그렇죠. 여기서 the project. 바로 잉카 프로젝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시 가리키는 건 the project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even though 하면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이에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이 even though 문장이 어디까지야? 카마까지 부분이에요. I was excited.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 때 뭘 했어? 기행문의 3요소 중에 감상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예나가 느끼는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자, excited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excited. 흥분한 거야. 엄청 들뜬 거죠. 내가 the project. 그 인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너무 들떠 있었지만 이런 뜻이야. 너무 이제 신나는 거야. 여행도 하고 페루란 지역에 가본 적도 없는데 여행도 하고 또 인카 문명 제국의 유적지를 발굴한 작업에도 내가 참가할 수 있다니 해서 내가 되게 마음이 들떠 있었단 말이야. 비록 내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마음이 들떠 있긴 했지만 I was also는 또한의 뜻이죠. 나는 또한 이런 감정도 들었습니다. 동그라미 또 치세요. 동시에 nervous라는 감정도 들어. 지금 동그라미 빨갛게 친 게 바로 이 예나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nervous의 뜻은 뭐야, 얘들아? 그쵸? 긴장되고 약간 떨리고 불안하고 이런 느낌인 거죠. 나는 약간 긴장도 됐습니다. 왜 긴장이 됐는지 여기 이유가 나와. 왜냐하면 I have never before traveled alone to such a distant place. 자, 일단 여기 문법적인 거 하나 설명하고 갈게요. Such a distant place.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서 한 적이 있어. 자, such, 어느 써요. 단수일 때.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옵니다. 그러면 얘는 그렇게 형용사한 명사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Such a beautiful lady. Such a beautiful lady.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 이런 뜻이겠죠? 혹은 such an expensive car 이러면 그렇게 비싼 차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혹은 복수로 써볼게. such rude people 이렇게 썼어. 이런 경우는 people이 복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나 on을 안 붙인 거야. 그러면 아니 저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such 어나 on 단수일 때 형용사 명사 쓰면 그렇게 형용사한 명사, 아주 형용사한 명사란 뜻이 되고요. 교과서에서 such a distant place야. distant 하면 거리가 먼의 뜻이거든요. place는 장소잖아. 그래서 such a distant place. 그렇게 먼 장소란 뜻이에요. to는 어디로 뭐뭐까지란 뜻이잖아. 그렇게 먼 장소에 I had never before 예전에는 never 절대 결코 한 번도 traveled alone 그렇게 먼 장소에 alone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예시를 든 거야. Such a distant place. 그렇게 페루처럼 먼 장소까지 나는 이전에는 한 번도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떨리고 긴장된 거였죠. 인카 프로젝트에 참가도 하고 여행도 한다니 너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흥미롭고 흥분되고 들떠
있었다 할지라도 있었지만 난 동시에 그렇게 먼 어떤 장소까지 예전에 한 번이라도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긴장도 됐다라는 뜻입니다. 예나의 감정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얘들아 주황 색깔로 I have never before traveled alone 이라는 지금 문장이 있잖아. 이 부분에다가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가의 중요한 문법이에요. 선생님 설명을 따로 할 거고 꼭 알아두셔야 되는 문법입니다. 교과서 116쪽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과거 완료라고 부른다. 혹은 대과거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육과의 핵심 문법 중에 하나인 과거 완료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일단 과거 완료 이런 말 들으니까 벌써 친구들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하기 싫죠. 근데 사실 영어를 좀 곧잘 한다는 친구들도 이렇게 스피킹을 할 때 보면은 이 과거 완료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친구들은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어민처럼 해외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아니면 사실상 말할 때 과거 완료를 쓰지 못해요. 그 이유가 한국 문법에는 과거 완료 문법이 따로 없어요. 국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느끼기에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룰만 기억하면 돼. 봐봐. 얘들아,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 근데 어제는 분명 지금보다는 과거야. 이건 다 알죠? 근데 어제가 과거긴 한데 일주일 전을 생각해봐. 그럼 일주일 전도 과거지. 그러면 우리 한국말에서는 어제도 그냥 과거로 말하면 되고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할 때도 그냥 과거로 말하면 된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있었던 일보다 일주일 전이 훨씬 더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더 이전의 과거라는 걸 티를 내고 싶은 거야. 그때 쓰는 거. 과거 중에서도 과거의 사건 중에서도 더 먼저 발생한 거.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 더 그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쓸 때 우리가 과거 완료라는 시제를 쓰게 됩니다. 기본 모양이 무조건 헤드로 시작을 해. 이 헤드. 그 다음에 PP형을 쓰면 되거든요. 이 PP가 뭔지 우리 아주 학기 초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동사는 3단 변화가 있다 그랬지? 뭐 예를 들어서 study, studied, studied. 또 swim, swam, swam. break, broke, broken. 이런 식으로 동사는 3가지 변화를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변화에 있는 걸 PP라고 불렀어. 과거 완료를 쓰고 싶을 때는 일단 헤드를 적고 뒤에다가 PP만 붙여주면 이게 대과거, 과거 완료인 거야. 과거 완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대과거라고도 하거든요. 더 큰 과거니까 대과거라고 쓰셔도 괜찮아.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능동과 수동을 구분해놨지. 능동일 때는 헤드 PP, 수동일 때는 비동사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헤드 빈 PP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능동의 모양은 헤드 일단 쓰고 PP, 수동일 경우에는 대과거, 과거 완료 모양이 헤드 빈 PP. 그러면 이제 과거 완료와 대과거를 도대체 문장에서 어떻게 쓰냐면 선생님이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목걸이를 잃어버렸거든요. 내가 목걸이를 언제 잃어버렸냐면 2018년도에 잃어버렸어. 학교에서. 잘 봐. 목걸이를 잃어버린 건 이미 과거죠. 2018년도니까. 근데 내가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려면 그 전에 엄마가 사주셨어야 내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잃어버리잖아. 그러면 목걸이를 잃어버린 행동과 엄마가 나에게 생일 선물로 사줬던 행동을 2가지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먼저 발생한 거지? 그렇지. 생일 선물을 사준 게 먼저 발생한 거지. 즉 그게 더 오래된 과거라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는 목걸이를 사주셨다라는 내용은 과거 완료 형태로 써줘야 되고 내가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행동은 그냥 과거형을 써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영작을 한번 해볼게. 나는 잃어버리다가 영어로 lose, lost, lost, lost를 쓰면 돼. 과거형 그냥 잃어버렸어. The necklace. necklace가 목걸이잖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 목걸이는 누가 사준 거야? That my mom. 우리 엄마가 나한테 사주셨어. 근데 엄마가 나에게 사준 건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이전이지. 그러면 사다가 영어로 buy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과거 완료를 써줘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무조건 뭐 쓰라 그랬어요? 과거 완료는 head를 일단 쓰라 그랬지. 자, buy의 3단 변화. buy, bought, bought예요. 그래서 PP 형태인 bought를 써주는 거야. 이렇게. lost는 그냥 과거형 썼어. 왜냐면 과거 2018년도에 목걸이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목걸이가 어떤 목걸이냐면 엄마가 나에게 사준 목걸이야.
엄마가 나에게 사준 게 먼저 발생했고 더 오래된 과거, 더 이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had 플러스 pp, had bought라는 대과거를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럴 때 쓰는 게 과거 완료 대과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문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요 문제는 여러분이 팝 퀴즈로 풀어서 선생님한테 비댓 혹은 이메일, 댓글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이 풀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힌트는 줄게. 드디어는 finally 쓰시면 돼요. finally. 드디어 마침내 기다리다가 드디어 산 거야. 내가 이 뮤직비디오에서 요즘 싹쓸이 유행인 거 알지 얘들아? 이 뮤직비디오에서 이효리가 입었었던 저 아땡다스 바지, 저 파란 색깔 아땡다스 바지를 내가 드디어 샀다? 그런데 선생님이 산 게 언제냐면 어제 샀어, 어제. 근데 어제가 과거거든. 그러면 이효리가 먼저 그 뮤직비디오에서 입었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구매를 한 거잖아. 내가 구매한 거보다 이효리가 그 이전 시점에 바지를 뮤직비디오에서 입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발생한 거야? 이효리가 입었다는 게 먼저 발생한 거야. 그리고 내가 구매한 게 나중에 과거라는 거지. 둘 다 과거지만 이해되시겠어요? 자, 입다라는 것도 친절하게 알려줄게. where, were, when 이렇게 3단 변화가 됩니다. 자, 이게 힌트예요. 친구들한테 도움을 하나 더 주기 위해 예문 두 가지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피터가 had visited. 얘들아, 이제 이거 과거 완료인지 알아야 된다? 왜? had로 시작했고 ed가 붙어서 이거 pp형이야. 자, visit의 뜻은 뭐냐면 방문하다 할 뜻이거든. had 플러스 pp형을 써서 대과거를 쓴 거지. Peter had visited. 피터가 방문했습니다. The store, 그 가게를, 그 상점을 several times. time이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s가 붙으면 몇 번, 번 할 때 쓰는 말. 그래서 several times 하면 몇 번, 여러 번이라는 뜻이야. 피터가 여러 번 그 상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it. 그것이 뭐 하기 전에? went out of business. 여기 수거 적어놨어 얘들아. go out of business 하면 사업을 그만두는 거잖아. 그래서 폐업하다 이 뜻이야. 선생님이 go의 과거형은 went를 쓴 거야. go의 3단 변화도 알고 갈게. 여러분 배웠어 중학교 때. go 과거형은 went. gone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went out of business 하면 그것이 폐업을 하기 전에 피터가 several times 여러 번 그 상점을 방문했었다. 그럼 봐봐 얘들아. 폐업을 먼저 한 거니 피터가 먼저 방문한 거니? 당연하지. 폐업을 하기 전에 피터가 방문을 했다고 말을 하니까 폐업한 게 과거면 피터가 여러 번 상문을 방문했던 건 폐업하기 이전이라서 얘는 대과거 had visited를 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문장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도 볼게.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The movie, 영화지. 자, had 나오고 and에다가 ed 붙은 pp형 나왔어. 자, and의 3단 변화도 쉬워 얘들아. and가 끝나다잖아. 끝마치다. 얘도 규칙 변화야. ended. and에다 ed 붙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영화는 끝났다. by the time. 요때는 그냥 시간, 때. 그때쯤 끝났다. 그 영화가 그쯤에 끝났다. 그 시간쯤 끝났다. 어떤 시간이냐면 이럴 시간쯤. Susan got to the cinema. 시네마가 movie theater를 말하는 거야. 영화관이거든. 수잔이 영화관에 get to 어디 도착하다 라는 뜻이에요. 도착하다. arrived in, arrived at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수잔이 시네마 도착을 하니까 영화가 이미 끝난 거야. 뭐가 먼저 일어난 거지? 영화가 먼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수잔은 가니까 이미 영화가 끝나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get도 3단 변화 공부하고 갈게. 그치? 자, get은 좀 외우기 쉽다. get, got, 같은 이라고 쓰면 돼. get, got, 같은, 개 같은 이렇게 외우세요. 그죠? 3단 변화 외우기 쉽게끔 쓴 거니까 욕한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과거형을 썼잖아. get, got, 같은 해서. 그래서 이 과거보다 이 영화가 먼저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had 플러스 pp라는 대과거를 쓴 거야. 이해되시겠죠? 정리! 과거 완료는 대과거라고 부르고 두 가지 행동이 있을 때, 동작이나 사건이 있을 때 둘 다 과거라면 먼저 발생한 전후 관계를 따져서 먼저 발생한 과거에 had pp를 적고 그 나중에 발생한 과거의 동작은 그냥 보통 과거 시제를 쓰면 된다. 이해되시겠죠? 요 정도는 먼저 발생하고 뭐 나중에 발생한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과거 완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 이제 강의 마지막쯤 가서 본문 다 끝날 때 Language and Use 116페이지에 있는 예문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이 본문에서 아까 선생님이 요 대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얘 잘 봐봐. I 뒤에 had가 있어. 얘 혹시 대과거 과거 완료 아니야? 했더니 어딨어? traveled라는 PP형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traveled도 이 동사도 규칙 변화라는 걸 알 수 있어. 저 had PP 하면 대과거인 거지. 자, never는 절대 결코 아니라는 부정이고 before는 그냥 예전. 요건 삽입이 된 거야, 가운데. 그런데 봐봐. 요를 대과거 썼다라는 거는 더 먼저 발생한 거다. 잘 봐. 여기는 일반 과거형이죠, 비동사에. 내가 그 당시에 이 인카 프로젝트를 들었을 때 너무 흥미로웠지만, 너무 들떴지만, 동시에 나는 그때 되게 불안했다는 거야. 가기 전에. 이 인카 프로젝트를 가기로 마음먹었던 그거보다 그 이전들을 다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먼 장소까지 traveled alone, 혼자서는 예전엔 절대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더라는 거지. 이 긴장됐던 감정을 느꼈던 것보다 작년 여름에 그때보다 그 이전에 다 돌이켜보건대 자기는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더 오래된 과거를 쓴 거다. 이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먼저 발생했는지만 전후관계만 잘 파악을 하면 had PP 넣어주면 되는 거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이 본문에서 이렇게 과거와 대과거가 병행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 나올 거거든요. 전후관계만 잘 따져주면 돼. 그때마다 형광펜이든 체크를 쫙쫙 하셔가지고 랭귀지 뉴즈와 연결해서 이게 왜 대과거지? 얘가 먼저 발생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